이번 동영상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앱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려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공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어떤 앱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명칭과 구성된 각 필드의 명칭 및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길이 등을 정해주고 구조를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따라하기 강좌를 통해 함께 만들어 보았던 것처럼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를 활용하면 이와 같은 DB 테이블 설계 및 생성 작업도 단축키 한 번만 눌러주면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 모두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얼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앱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프로그램 화면상에 구현한 기능을 처리할 때 필요한 서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식 내부에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데이터 항목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화면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타이핑해서 각 항목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버튼을 누르면 방금 입력한 데이터들을 기록해서 보관할 공간이 필요한데 바로 이렇게 입력된 많은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공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존재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관리할 직원 정보 항목을 직원의 성명, 부서명, 직책, 근무지 등과 같은 정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성명, 회사명 등과 같이 각각 구성 항목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명, 부서명, 직책, 근무지 등 고객 한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필드를 묶어서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객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담고 있는 레코드들을 여러 개 모아서 다수의 고객 정보를 하나로 묶어놓은 정보 파일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엑셀 시트와 같은 표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엑셀 시트 상에서 맨 좌측 AR, BR, CR에 각각 고객 번호, 성명, 회사명 등의 데이터를 넣는다면 2열이 바로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행, 2행, 3행에 각각 김철이 관련 데이터, 박문수 관련 데이터, 정순이 관련 데이터 등과 같이 각 고객의 정보를 넣게 될 것인데 이렇게 행 하나에 들어있는 특정 고객을 나타내는 일련의 정보를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레코드가 집합된 엑셀 시트 표 전체를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고객 정보 테이블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테이블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 테이블, 물품 정보 테이블, 거래처 정보 테이블 등과 같이 다수의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테이블들을 한 곳에 담아놓은 캐비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등과 같은 운영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물리적인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말로 하면 주검색 키라고도 하고 약자로 PK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주검색 키는 어떤 테이블에서 특정한 레코드의 정보를 찾을 때나 다른 레코드와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레코드의 주검색 키 필드에 저장된 값은 다른 레코드와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 되는 유일한 값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해당 레코드가 담고 있는 정보들을 대표하는 색인값으로서 마치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다 보면 데이터 타입 혹은 자료 형태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료 형태는 각 필드에 들어갈 데이터가 문자형인지, 날짜형인지, 정수형, 실수형, 텍스트형, 이미지형인지를 구분하여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용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기초적인 개념도 알아보았다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좀 더 개념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고객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내에는 등록번호, 등록일, 분류와 같은 필드가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번호라는 프라이머리 키 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총 22개의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위치에 따라 크게 외부 DB와 내부 DB로 분류됩니다.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를 사용하여 앱을 개발할 때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또한 직장 업무용으로서 여러 사람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앱을 개발할 때는 스마트폰 내부에 DB를 생성하고 데이터도 함께 저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수가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는 원격지에 서버를 두고 각각의 사용자 단말기에서 등록한 데이터를 모두 함께 관리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외부 DB라 합니다. 이 저작 도구에서는 내부 DB와 외부 DB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간단하게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작업 자체를 인공지능 엔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앱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작 도구를 실행하여 따라하기 동영상에서 함께 만들어 보았던 회원정보 관리 프로그램 모듈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작업을 거쳐 이루어져 왔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생성 작업이 얼마나 간단하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입력란도 다수 있습니다. 입력란들 중 하나는 선택하여 데이터 속성을 살펴보면 테이블명과 필드명이 아직 설정되지 않아서 공란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축키 F5를 눌러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란이었던 입력란의 데이터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테이블명으로 각 입력란의 바로 좌측편에 있는 항목명이 해당 입력란의 필드명으로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저작 도구 기술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단축키 하나를 눌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단축키 F10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면 앞서 프로그램 화면에 설계되어 있는 테이블과 필드명들이 보여지면서 간단하게 생성 작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작 도구에서는 이처럼 쉽고 빠르게 처리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생성 작업은 예전에는 상당히 숙련된 전문 프로그래머들만이 할 수 있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기술적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C 언어나 자바 언어와 같은 프로그램 기술을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일일이 코딩 작업을 해주어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작 도구를 활용하면 인공지능 저작 엔진에 의해 아무리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 테이블 설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단 몇 초 만에 완전 무결하게 자동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앱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학습해보았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작업부터 모든 개발 공정을 GUI 방식의 작업만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코딩 없는 개발 기술이 가능하게 해주는 아톰에 대하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